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전문가 19년차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학생 비자 소지자분들이 세부적인 학생 비자 조건을 잘 모르고 여기서 향후 호주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비자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 법무사님들이나 이민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으로 가시면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학생 비자 조건이 이런 식으로 쭉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 학생 중에 승인 메일을 보시면 이 비자 컨디션이 있을 텐데 학생 비자 기간 동안 이것을 반드시 지키셔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자 승인 메일에 비자 컨디션을 확인을 하시고 이 조건에 대해서 지켜야지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각 조건별로 비자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싱글로에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서클라스 500 이 컨디션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7가지의 비자 컨디션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 사이트는 어떻게 이걸 규정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105 Work Limitation으로 되어 있죠. 이민성 사이트에는 Work Restri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8105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로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학생 비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당 20시간, 2주에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비자이죠. 그리고 2주의 기간의 의미는 각 14일에 Monday, 월요일 날에 시작한다는 내용이고, 커서한 내용을 보시면 해당 가정이 만약에 연방 기간 혹은 해외 학생 등록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리 학교 같은 경우는 코스에 워크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학생이 학교를 공부하면서 주당 20시간씩 그리고 2주에 40시간씩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커리큘럼에 실습이 20시간 혹은 뭐 30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여기 이민성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그젬플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그젬플에 원에 보면 이 파티마라는 친구는 커머셜 쿠커리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어떤 비자로? 서클라스 500 비자, 학생 비자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헐리데이 때 방학 기간 동안 2주에 7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헐리데이 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그젬플 2를 보시면 볼링 같은 경우는 위크 1에는 30시간을 일했고요. 위크 2에는 1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위크 1과 2에는 40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는 않죠. 하지만 위크 3 때 35시간을 일한 겁니다. 그리고 위크 4 때 5시간을 일한 거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주와 3주차 때 40시간이 아니라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자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가면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자 승인 메일을 다시 돌아가서 8202로 적혀 있죠. Meet Course Requirement. 어떤 의미인지 이민성에서 기준하는 8202 클릭을 하게 되시면 그 조건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Gap Between Course.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코스를 2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머셜 쿠커리 같은 경우는 33, 34 커머셜 쿠커리, 그 다음에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코스와 코스 사이에 맥시멈으로 8주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물론 학생 비자 신청 자체가 코스와 코스 나의 8주를 맥시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코스에 따라서 레벨이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3, 34로 학생 비자를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를 체인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프린시플 코스라고 하죠. 이게 34로 비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 코스가 34 같은 same 레벨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레벨, 디플로마 하게 되면 현재의 비자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 코스를 가지고 코스가 끝난다면 다시 그때 현재 비자 끝나는 날짜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33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코스가 레벨이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학생 비자를 지금 받았을지라도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Meet Course Requirement라고 해서 이민성 사이트를 클릭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민성에서 질문하는 여러분들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You want to change course, 코스를 체인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Continue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Yes를 누르고, 코스 공부한 맨 마지막 메인 코스죠. 메인 코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2, 33, 34 패키지로 비자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 코스죠. 이게 여러분들 프린시플 코스라고 합니다. 메인 코스에서 6개월을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이상을 했으면 Yes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 비자 갖고 있는 건 홀딩은 500 학생 비자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언제 어플라이 해야 되는지 보면,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체인지하는 메인 코스가 로우 레벨이면 지금 비자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혹은 non-AQF 코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33, 34로 비자를 받았는데 어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 코스를. 그러게 되면 이건 non-award 코스이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적인 조건은 뭐냐면 820이 코스 리콰이어먼트가 예외적인 조건은 닥터 디그리에서 마스터 디그리로 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비자를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근데 언제 비자를 신청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33, 34로 해서 비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코스가 같은 레벨 34로 가거나 혹은 하위 레벨로 갔을 경우는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현재 지금 비자 받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코스 끝나는 날짜가 현재 비자보다 늦게 끝난다면 현재 비자 끝나기 전에 다시 그걸 가지고 비자를 그때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Q 레벨 10에서 레벨 9 마스터 디그리로 갔을 경우는 현재 받는 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비자 승인 메일을 보면 8501 Maintain Insurance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의료보험을 커버를 하시는 건 아시겠죠? 여기 보면 8501,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 기간 동안 학생 의료보험은 반드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 비자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학생 의료보험을 캔슬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학생 비자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비자 끝나는 날까지, 학생 비자 만료일까지 학생 의료보험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8516 Must Maintain Eligibility, 8516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 발급 기준으로 계속해서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학생 비자는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주당 20시간 이상의 공부하는 기준 풀타임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8516의 컨디션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517 Maintain Education for Dependent,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여기 8517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내용 인증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인 어플리컨트가 학생 비자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이 생일이 만 5세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532, 여러분들 중에 그 언더 18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데, 혹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18세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부모님이 같이 호주에 있거나 혹은 어떤 가족 친지의 가디언을 했을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지정한 홈스테이나 어코모데이션에 했을 경우 학교에서 웰페어 어런지먼트를 해주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조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8531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8533. 8533을 보면 Inform Provide of Address.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많이 안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이고 지금 학생 비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주지가 호주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는 반드시 여기 내용에 이민성 사이트에 규정한 내용을 보시면 7일 이내로 여러분들 학교, 에듀케이션 프로바이더죠. 학교에다가 주소 체인지된 거를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러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민성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러면 이민성에서는 어떤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다가 문의를 한다는 내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신청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이민성 이미 어카운트를 하고 파스워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어드레스가 바뀌게 되면 바로 거기에 업데이트 하는데 굉장히 쉬우니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미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괜히 낭패 보시지 마시고, 만약에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업데이트를 7일 이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어카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8533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학생비자 승인 메일에 있는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자기가 학생비자인데 세부적인 컨디션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어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서 향후 호주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영주권을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목공이라든지 보트 제작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호주 영주권 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 승인 메일 지금 오늘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그 7가지 조건이 아마 붙어 있을 텐데, 이 7가지 조건들을 학생 비자 기간 동안 어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 컨디션에 대해서 꼭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